매수인들이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겁을 내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 폭락기에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우상향, 고가로 최고점에 달하기 직전에 파는 겁니다. 어느 때? 매도인 우위시장일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실에서 제일로 큰 단지가 어디입니까? 6864세대 파크리오지요. 파크리오 아파트. 이거 말고 또 잠실에서 엘리트라고 들어보셨죠? 잠실 엘스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로 큰 단지가 잠실 엘스 아파트가요 5678세대가 납니다. 사실은 아이들 자녀 교육하는데 이렇게 아파트 대단지 큰 단지일수록 좋죠. 유치원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단지 내에 고등학교까지 있는 지역, 상당히 대단지가 교육 환경도 좋고, 또 주거 환경도 편리하고요, 또 양호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실 엘스 아파트, 이게 2008년도에 입주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8억 역시 전후였습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0월 30일 날이요. 국민주택 84.88제곱미터가 26억에 지난달에 양도를 했는데요. 이분이 2008년도에 입주해서 1세대 1주택입니다. 여기서 살면서 지난달에 26억에 팔았는데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가 언제입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 청산일이죠. 대금 청산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팔았으니까 11월, 12월, 다음 달 12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분이 양도한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뭐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직접 양도 비용 빼고요. 실제 산 금액과 실제 판 금액으로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양도 가격이 26억입니다. 실제 취득 가격. 그리고 이분이 2008년도에 실제 취득가액이 8억 2천이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8억 2천만 원이었다. 여기 이제 취득세도 빼고 또 취득한 이후에 샤시 비용, 자본적 지출도 빼고 또 양도할 때 들어가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취득할 때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서기료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타 필요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하고요. 모르니까 집집마다 다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17억 8천입니다. 여러분 집이 두 채, 세 채라면 17억 8억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겠지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요. 새로운 특별한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구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 12억 원이 초과하면 고가주택인데요.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 원 초과분만 안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17억 8천만 원 곱하기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26억.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26억에서 12억 원을 빼니까 26분의 14억이 되겠죠. 26억분의 14억.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요. 9억 반올림해서 계산했습니다. 계산하기 좋게요. 9억 5,846만 원입니다. 9억 5,846만 원이 양도차익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양도차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죠. 2008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해서 지금까지 무려
16년을 보유하고 거주했네요. 여기서 오로지 그냥 1세대 1주택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뺍니다.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죠.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으니까 최대 양도차익의 80%까지만 공제합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2025년, 2026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0% 0.8을 곱하니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7억 6,676만 8천 원입니다. 7억 6,676만 8천 원. 이렇게 많이 혜택이 있습니다. 자, 여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 양도소득 금액이 1억 9,169만 2천 원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에서 뭘 공제할까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뺍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얼마입니까? 25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과표가 1억 8,919만 2천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 뭘 곱합니까? 세율 곱합니다. 여러분,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8%입니다. 38%를 곱한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7,189만 2,960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뭘 공제할까요? 누진공제를 빼야 되겠죠? 누진공제가 1,994만 원입니다. 이거 빼니까 납부할 세금이 5,195만 2,960원이 나오네요. 5,195만 2,960원이 세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양도차익이 얼마 생겼어요? 17억 8천이 생겼어요. 자, 17억 8천 이익 생겼는데 5천만 원 뺀다 하더라도 얼마가 생깁니까? 17억 2천만 원 벌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살면서 집값이 잠실 같은 경우 송파, 서초, 강남 또 강동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8년도에는 8억까지 갔는데요. 2012년도는 6억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와가지고요. 또 2012년도 유럽발 재정위기도 왔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2007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4, 5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보합세 유지했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점이 언제였느냐?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도는 2008년도 가격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늘 침체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재테크하는 것은 급락기에 정말 침체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매수인들이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겁을 내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 폭락기에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우상향, 고가로 최고점에 달하기 직전에 파는 겁니다. 어느 때? 매도인 우위 시장일 때입니다. 즉 시장에 매도 물량은 적고요. 매수인들이 막 사들일 때 그때 과감하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달입니다. 이게 10월 30일 날 지난달 26억의 거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노후 설계는 이렇게 자녀들 교육이 다 끝났으면은요 굳이 여기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세금 부담하면서. 그러나 연금소득이나 또 사업소득이 많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물론 살아야 되겠죠. 더 좋은 곳에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소득이 적다면 이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강남에서도. 이럴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처분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빚 없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수도권 지역에서 주거 환경이 편리하고 양호하고 교통이 좋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또 도심에 갈 때 시간이 뭐 한 자가용으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 지역 얼마나 좋습니까? 강남 사거리에서요, 서초역에서 종합운동장 잠실까지 오는데 출퇴근 시간에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오히려 외곽순환도로, 1순환도로, 2순환도로 타고요 하면은 강남에 진입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교통 좋고요,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저렴한 또 더 큰 평수에서 또 풍요롭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0월 30일 날 26억에 판 사람은 이유가 있겠죠. 매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떠한 사정으로 매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매도했다고 봅니다. 내년 2025년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요,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수출이 증대되면 아무래도 국민 총생산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내년에는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1%까지 떨어진다고 IMF가 지난 2.2%에서 2.0 발표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가 더욱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 제2기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이후에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도 정부하고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고 개인 법인 간에 또 국가 간에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역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미래를 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혹시 나이가 드셨다면 이제 은퇴를 하셨고 자녀 교육이 다 끝났다면 굳이 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꼭 여기서 살아야 신분이 상승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가 많지요. 엘리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엘스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엘스 아파트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고요. 리는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엘리트, 트는 트루지엄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단지인 잠실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84.99제곱미터, 국민주택이 되겠죠. 33평형이 되겠고요. 여기는 5,563세대가 되겠습니다. 제일로 큰 단지가 엘스 아파트지요. 5,678세대가 되겠고 리센츠가 5,563세대 대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를 리센츠가 지난 2008년도에 7억 5천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에요 10월 26일 날 27억 2천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2008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16년을 살았죠. 그리고 양도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1세대 1주택일 때 얼마만큼 이익이 생겼고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양도가액입니다. 실제 양도가액이 27억 2천입니다. 그리고 실제 취득가액입니다. 자, 이 실제 양도가액은요, 지난달 10월 26일 날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7억 5천, 이 7억 5천만 원은 2008년도에 산 금액입니다. 2008년도.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빼고요. 자, 이것만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19억 7천입니다. 엄청난 이익이 생겼죠. 거의 20억 가까운 이익이 생겼습니다. 16억을 살고요. 집 한 채 가지고 20억 원 가까이 벌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일 때는요, 이 금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특별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 곱하기 여러 번 해드렸어요. 그리고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은 27억 2천이죠.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왜? 1세대 1주택은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양도 차익이 19억 7천입니다. 19억 7천 곱하기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27억 2천. 27억 2천만 원에서 12억 원을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27억 2천만 원분에 12억을 빼니까 15억 2천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11억 88만 원이 나옵니다. 11억 88만 원. 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아니라 11억 88만 원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뭘 공제합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뺍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 이 아파트도 지금 16년을 보유했습니다. 만약에 16년을 보유했지만 10년 이상 보유했죠? 그리고 10년 이상 거주했죠? 그러면 최고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해 줍니다. 보유기간 1년에 4%, 거주기간 1년에 4%, 10년 보유 40%, 10년 거주 40%, 80%를 공제해 줍니다. 0.8입니다. 그러면 11억 88만 원에 80%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8억 8천 70만 4천 원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8억 8천 7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빼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2억 2천 17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뭘 공제합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얼마가 나오느냐? 2억 1767만 6천 원이 나오네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2억 1767만 6천 원. 여러분, 과표가요, 이 양도소득의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38%입니다. 여기에다가 38%를 곱한 금액에서 무엇을 공제합니까?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네. 누진공제가 1994만 원입니다. 다시요. 과표에다가 38% 0.38을 곱한 금액에서 나온 금액이 8,271만 6,800원이거든요. 여기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8,271만 6,8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누진공제를 빼는 거죠. 누진공제를 빼니까 납부할 산출세액은 6,277만 6,880원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9억 7천만 원 이익 생겼어요. 그런데 세금은 6,277만 6,880원이 나옵니다. 아주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변두리 수도권에 산다, 하급지에 산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때 처분하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 중급지로 옮겨가야 됩니다. 또 중급지에서 가격이 올라갈 때 처분하고 또 상급지, 가격이 떨어질 때 상급지로 옮겨 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서울의 상급지에 종착했을 때 이렇게 10년 이상 거주, 10년 보유하고 양도 차익이 많이 생겼을 때 처분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여기서 그냥 거주하는 사람은 돈을 쓸 수가 없지요. 그냥 집 한 채 가지고 겨우 생활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주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털어버리세요, 여러분. 이 주택 팔면 자금이 19억이 생기잖아요. 이익 생겼잖아요. 여기서 세금 6억 2천 내면 여유 자금이 얼마 생깁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생기죠.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고요. 또 공기도 좋고 주거 환경도 양호하고 편리하고 이런 데서 여러분 거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장 활동을 해봐야 돼요. 여러 곳을 다녀서 내가 살만한 곳을 찾는 것도 인생의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생 여기서 살면 돈도 만져볼 수도 없고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혹시 나이가 드셨다면 이제 은퇴를 하셨고 자녀 교육이 다 끝났다면 굳이 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꼭 여기서 살아야 신분이 상승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여유롭게 즐기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고상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유롭고 풍요롭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리센츠 아파트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696세대의 트리지움입니다. 트리지움 엘리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엘스, 이 시간에 리센츠, 다음 시간에 트리지움 아파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07년 8년도에 입주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보유하고 거주하신 분이 현재 지금 시점으로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5, 6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도 차익이 17억, 18억, 19억 생겼는데 이익이 생겼는데 세금이 5, 6천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적게 나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입주했어요. 그 당시 2007년도만 해도 1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2012년도 최저 가격이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10억 이상 주고 산 사람들은 2012년도에 가격이 2억 이상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매수 타이밍이 있고 매도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2012년도에 8억에 산 사람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12년 보유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역시 1세대 1주택 12억 원이 초과되면 세금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뭐 5, 6천밖에 안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실 트리지움입니다. 트리지움이고요. 전용 면적은 84.8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85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33평형이 되겠고요. 잠실 트리지움은 3696세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역시 대단지가 되겠죠. 그러나 제일로 잠실에서 적은 단지입니다. 제일로 큰 단지가 어디입니까? 파크리오, 그 다음에 엘스, 그리고 리센츠, 그리고 트리지움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이달입니다. 이달이에요. 이달 11일 날 실지 양도가액이 25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달 11월 11일 날입니다. 11월 11일 날 25억 8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2012년도에 이게 8억이었습니다. 8억. 실지 취득가액. 그러면 뭐 기타 필요금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취득한 금액하고 판 금액만 순수하게 계산해 보겠는데 양도 차익이 17억 8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세대 2주택 3주택일 때 양도차익이고 1세대 1주택 양도차익은 12억 원 초과분만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원래 공식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양도차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17억 8천 곱하기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25억 8천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25억 8천에서 12억 원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25억 8천만 원분의 13억 8천입니다. 그러면 17억 8천만 원 곱하기 25억 8천만 원분의 13억 8천만 원 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9억 5,2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아닙니다. 9억 5,200만 원이 계산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억 8천이 진짜 양도차익이지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안분 계산하니까 9억 5,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뭘 공제합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에 10년 거주했다면 여기에 80%입니다. 0.8. 그러면 9억 5,200만 원에 80%를 적용하니까 7억 6,160만 원입니다. 7억 6,160만 원을 공제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니까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 얼마? 1억 9,040만 원. 자, 여기서 뭘 공제합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줍니다. 얼마? 250만 원.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얼마 나왔느냐? 1억 8,790만 원이 나왔네요. 여러분 양도소득 과표가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는 38%입니다. 이렇게 38%를 계산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빼줘야 되겠죠? 누진공제가 1,994만 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다시요. 과표에다가 0.38을 곱한 금액에서 나온 산출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1,994만 원을 빼니까 세금은 5,146만 2천 원이 세금입니다. 지금 공통상을 해볼까요? 잠실 엘스의 양도차익이 17억 8천만 원이 나왔어요. 17억 8천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세금이 엘스가 5,195만 2천 나왔고요. 리센츠도 세금이 6,277만 6천 원. 트루지움도 5,146만 2천 원. 거의 지금 잠실의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엘스, 그리고 리센츠, 트루지움 33평형을 지금 2007년 8년도에 입주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보유하고 거주하신 분이 현재 지금 시점으로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5, 6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도차익이 17억, 18억, 19억 생겼는데 이익이 생겼는데 세금이 5, 6천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처분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 재산을 그 집을 아파트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비 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 이런 걸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야 상관이 없겠지만 바등바등해서 겨우 이 아파트를 관리 유지하는데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략해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말이죠.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거 처분하면은 엄청난 양도차익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세금 부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1세대 2주택 3주택인 사람이 팔면 세금이 5억 6억 7억 나옵니다.
이런 팔아가지고 그 세금을 내려고 하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아깝습니까? 예. 재테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세테크입니다. 세테크. 그래서 여러분 재테크, 세테크, 노테크를 잘해야 돼요. 노후에 어떻게 인생을 멋지게 즐기느냐. 노테크. 바로 휴테크를 또 잘해야 됩니다. 예. 노테크, 세테크, 휴테크, 재테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노후의 인생을 멋지게 풍요롭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